자,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배우기 사실 무리죠. 하루 만에 기본등급을 어떻게 배웁니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본등급에 스키마가 있고 역술의 스키마가 있다면 이제 조금 그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오행제 사용법 같은 경우는 아마 국내에는 처음으로 공개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기본등급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데 이런 처방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처방 같은 경우는 그 배우신 분들이 있다 해도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역술을 공부하시고 이제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행제 사용법까지 하셔서 진짜로 기문등급, 정말로 기문등급을 왜 하는가, 앞에 기운의 흐름, 홍국을 통해서 기운의 흐름을 읽고 어떤 사건이 있는가를 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궁을 뽑아가지고 그 궁을 인동시키기 위해서 오행제를 사용하는 것까지 이걸 다 하실 수 있으시면 한 명의 기문등급 술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좀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나중에라도 시간 나실 때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 다음번에 지금 뭐 한 1, 2주 후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구성기약 강의를 하는데 그건 좀 더 쉽거든요. 그 구성기약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구성기약 강의 또 이제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아마 한 2주 정도 후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웠으면 그 구성기억부터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구성기억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신수법에 그 적용하는 거 이해됐죠? 예, 우선 그 어디에 묻어야 하냐면요. 일단 그 집 밖으로 나가서 묻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거리가 어느 정도 방위가 맞으면 아무 장소나 괜찮은가 하면 일단 장소는 아무 장소나 괜찮은데요. 아무래도 뭐 쓰레기 매립장 이런 데는 안 좋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 기운이 좀 좋은 데가 제일 좋겠죠. 있으면. 그리고 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움직이는 거리,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보통 움직이는 거리라 그러면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 그 거리 안쪽에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이제 내 생활 반경이라고 말하죠. 내 생활 반경 내에만 이 조작이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좌산반에 속하기 때문에 생활 반경 이상으로 가는 거는 이평반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생활 반경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좌산반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거는 연파조수가가 좌산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평반, 좌산반 구분할 필요 없이 이제 오행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방위가 맞고 그리고 내가 내 생활 반경보다 안쪽으로 있는 위치에서 가능하면 조금 좀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런 장소에다가 매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진짜 모르시겠다 하시면 그냥 기본등급 포국 프로그램 열어놓으시고 아까 말한 4가지 문 중에 1가지 문에 해당하는 방위에다가 그냥 조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서 딱 이 사람의 그 증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나는 생문의 기운이 좀 필요해. 그러면 그냥 오늘 할 거니까 오늘 생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거는 어떤 앱을 보면 되는지 제가 나중에 그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앱을 보시고 중국 앱인데 무료 앱이고요. 그래서 그 앱을 보시고 생문이 어떤 방위에 있는지 그래서 그 생문 방위 또는 휴문이 어느 방위에 있는지 그래서 그 휴문 방위에다가 일단 조작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경우에는 조금 더 기도에 공을 좀 많이 들여야 되죠. 그래서 가서도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그 수인을 맺고 기도를 하시고 그 가피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성을 들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제 히키코모리인 분들은 생활 반경이 집안이라서 집안에서 해야 되면 그럴 때는 집안에서 해야 될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집 안에다가 좀 큰 화분을 갖다 놔요. 큰 화분을 갖다 놓고 최소한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사 간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1년치를 사용하는데 그 다음 달에 이사 가면서 1년치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목재 같은 경우는 1년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를 이사를 갈 것 같으면 이제 일단 거기에 맞춰서 그 조작을 하셔야 되고요. 조작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물건들은 그 효력을 다해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다시 파가지고 어디 이렇게 태워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묻어 놓으신 것 자체는 효력 기간 하루, 한 달, 하루, 한 달, 1년, 뭐 20년, 30년 이렇게 그 기간이 될 때까지 거기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가피를 못 받게 되죠. 못 받게 될 뿐이지 이제 그게 어떻게 나쁘게 작용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묻어놓고 이제 그냥 안 옮겨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놔둬도 됩니다. 단 아까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집 밖으로 잘 안 나가거나 진짜 집 주변에 묻을 데가 없어요. 내가 그 생활 반경 내에서 예를 들면 학교 기숙사 같은 데 있어가지고 학교 기숙사 가끔씩 어디 카페 그 근처 카페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러면 학생인데 그러고 있다 그러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화분을 큰 거를 갖다 놓고 해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거기다 묻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사 갈 때 다 파쇄를 하고 없애버리고 이제 그거를 이사를 한 다음에 다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 안에 해놨을 그때만 이제 그것을 없애고 집 밖에 했을 때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구천현명 원군님한테는 기도는 동파선도 수행자가 해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야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녀경과 함께 이제 방중술 선도에 해당하는 것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동파선도에 있어서 구천현명원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러한 정보도 그러한 그 선도 기법들도 같이 인연지어서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교회 나가지 않았었나요? 농담이야, 농담. 죄송합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이제 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뭐가 더 있나요? 예,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냥 그 시가기문 가지고 좋을 때 이제 그냥 길신 때 좋은 그 가지고 그 길문 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후기는 가능하면 제가 후기 쓰는 난이 있으니까 법회 후기 칸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내일은 제가 오랜만에 또 출근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뵙지 못할 것 같고 화요일 날 그 스피리추얼하고 이제 수피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뵙겠습니다.